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와 인천 등 8곳에서, 새정치연합은 9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민소득 증가세가 0.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년 만에 27조 원 불어났습니다. 이달 말에 국민은행 등 시중 및 지방은행들과 정보 유출 카드 3사의 임직원 수백 명이 금융사고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연휴를 앞둔 데다가 또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증권부 구경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65% 하락한 1995.4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서비스 지표 호조와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의 긍정적인 경기평가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장중 외국인이 17일 만에 순매도해 1986선까지 밀렸지만 장막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 낙폭을 줄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관은 2,662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899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66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종이 목재,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유통업이 상승했고 의약품과 통신업, 건설업, 기계, 화학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소폭 상승하며 사흘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 삼성 SDI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6.6%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은 3.1%, 제일모직은 6.3%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사흘 만에 약보합세로 돌아섰고 자동차 3인방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원화 강세로 원화의 환율이 천원선을 하회했다는 소식에 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54% 내린 523.1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캠텍이 2.4% 상승했고 GS 홈쇼핑과 포스코 ICT, 원익 IPS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6원 내린 1,020.5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KG그룹의 계열사들 주가가 이 KG 이니시스의 자회사죠. KG 옐로우캡의 경영 악화 부담으로 일제히 급락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G 이니시스는 어제보다 13.43% 내린 11,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KG 이니시스의 주가는 최근 3거래일 연속 17.73% 하락했습니다. KG 케미칼도 8.93% 내리며 3거래일 연속 내렸고 KG 모빌리언스와 KG ETS도 떨어졌습니다. 기관은 이날 KG 이니시스를 26만여 주 팔았고 KG 모빌리언스도 22만 주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KG그룹사의 주가 하락은 KG 이니시스의 자회사인 택배업체 옐로우캡의 재무악화 소식 탓입니다. KG케미칼이 지난 2008년 인수한 옐로우캡은 경영 악화를 거듭하다 지난해 그룹사인 KG 이니시스가 지분을 높여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날 삼성전구는 보고서를 통해 옐로우캡의 적자가 지난 2012년 42억 원에서 지난 88억 원으로 증가했고 1분기에도 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존 옐로우캡의 자기 자본은 16억 원밖에 남지 않아 조만간 증자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에서는 옐로우캡의 재무 악화를 문제로 KG그룹사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관이 대량으로 손절매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G 이니시스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지난달부터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관이 못 버티고 물량을 대량으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G그룹사 관계자는 옐로우캡의 문제는 이미 시장에 알고 있던 것이고 1분기를 기점으로 적자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무와 사업 관련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영 이슈는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강력한 구애 속에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군요. 네, 오늘 SK하이닉스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보다 4.03% 오른 46,4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으로 옛 현대전자 시절인 1997년 기록한 49,600원과 약 3,000원 차이 나는 수준입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주가 강세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덕분입니다. 외국인은 올 들어 SK하이닉스를 1조 5,70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500억 원 순매수하며 최근 한 달 새 두 번째로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유럽 벨라루스 민스크에 있는 소프텍 벨라루스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실적 개선에 힘입어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와 인천 등 8곳에서, 새정치연합은 9곳에서 당선됐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최대 13곳에서 승리하며 보수 후보들이 참패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민심이 여야 모두에게 냉정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민소득 증가세가 0.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2년 1분기 0.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실질 국민소득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9% 성장하면서 2분기 연속 1%를 밑도는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과 금속 제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1.5% 증가했고 수입은 화학 제품과 기계 및 장비 등이 줄어 0.8% 감소했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5년 만에 27조 원 불어났습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396곳의 작년 말 기준 부채는 74조 원으로 5년 전인 2008년 47조 원에서 56.5% 급증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경북지역개발기금 등 부채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11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49조 원으로 전체 지방 공기업 부채의 66.8%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아파트와 임대주택,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달 말에 국민은행 등 시중 및 지방은행들과 정보유출 카드 3사의 임직원 수백 명이 금융사고로 무더기 제재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시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터드은행, 농협은행 등 고객정보 유출 등을 일으킨 10개 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합니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대략 300에서 400여 명 수준으로 추정돼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검사를 벌였던 사안이 쌓여 한꺼번에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금융권에 대한 이런 대규모 제재는 처음으로 금융사들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42%는 적합업종 제도 덕분에 경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대상인 중소기업 1,71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3%가 적합업종 지정으로 경영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138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적합업종 제도로 경영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았다는 기업이 31%에 달했으며 인력 고용을 취소, 재배치하거나 인력 증원을 취소한 대기업도 40%에 육박했습니다. 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존 산업의 벽을 허물고 모바일 금융 서비스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국내 IT 기업들은 각종 제도에 발목이 묶여서 새로운 먹거리를 놓치는 또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정보산업부 박민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와 또 금융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성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지난해 2,354억 달러에서 오는 2017년 7,21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결제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또 글로벌 IT 기업들은 메신저와 SNS 서비스로 이미 수억 명의 가입자와 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등 국내와 달리 사실상 진출의 장벽이 없다는 점도 금융업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특히나 중국 IT 기업들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들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 IT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머니마켓 펀드 상품인 위어바오는 이미 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가입 금액도 83조 원에 달합니다. 또 자체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에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송금과 결제뿐만 아니라 대출, 펀드, 보험 상품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도 금융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2위 업체인 JD.com의 지분을 인수한 것에 이어 최근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팹에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냥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IT 업체들은 각종 제도에 발목이 묶여 있어 글로벌 업체와 달리 금융업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만들어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고 있으나 사실상 IT 기업이 금융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국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려면 신용카드 사업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해석을 근거로 IT 기업들의 앱마켓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적으로 취급해 신용카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없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IT 기업처럼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워 국내의 전자지갑 서비스들은 은행과 카드사의 서비스를 단순히 스마트폰에 옮기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이제 잠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내 업체들이 규제 당국의 제재에 속수무책일 동안 글로벌 업체들은 국경의 벽을 초월해 국내 시장 잠식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는 최근 국내 롯데 면세점과 손을 잡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바코드 결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텐센트도 지난 4월 국내 PG사인 단멜과 제휴했으며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도 본격적인 국내 진출에 앞서 지난해 하나은행과 제휴해 국내 거주자의 실시간 소액 송금 서비스인 하나글로벌페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국내 규제가 토종업체들을 억누르고 있는 동안 역차별적으로 해외 업체들의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박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첫 비행을 시작한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이 오늘 취항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주항공의 국내선 여객 수송 분담률은 올해 1분기 기준 13.4%로 대한항공 28.8%, 아시아나항공 23.2%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국내선 업계 빅3 자리를 공고히 굳히고 있습니다. 첫 취항 당시 하루 370석에 불과했던 수송 능력도 현재 16,700석으로 45배 성장했습니다. 누적 탑승객 역시 2012년 5월 1,0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 3분기 중에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사상 최초로 누적 탑승객 2천만 명이라는 금자탑을 세울 예정입니다. 연간 매출도 지난해 4,323억 원에서 올해 5,300억 원으로 20%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변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경쟁연합회에서 30대 그룹 사장단 모임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연기하거나 취소한 경제활동을 재개해달라며 계획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새로운 투자 고용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계는 정부의 요청에 적극 화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휴가 연중 분산, 마케팅 등 기업 행사 지방 개최 등 일상적 경영 활동을 민생 경제 활성화와 문화, 관광 분야의 수요 촉진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학예 성수기로 집중된 임직원의 휴가는 연중으로 분산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세미나나 직원 연수를 지방에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가맹점이나 계열사, 협력업체 대상 각종 행사나 소비자 대상 광고 행사 등은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투명 거래 질서 등을 강조한 기업 윤리 규범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점이 특징입니다. 국내외 사업장에서 근로자나 고객 등에게 발생할 만한 인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내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경조금 수수 금지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은 앞으로 외부 이해 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도 않는 경조 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유럽 벨라루스 민스크에 있는 소프텍 벨라루스사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펌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이탈리아, 대만에 이어 동유럽에도 기술 거점을 마련해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